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남편 내조를 확실히 해준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일을 사연으로 보냅니다. 먼저 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해서 3년 전에 재혼을 했는데요. 저희 친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고 전 남편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바람기도 많아서 여자 문제가 끊이질 않았고 쉽게 욱하는 게 인성이 정말 아니었어요. 저도 한 성깔 하는 편이라 그 꼴은 못 보겠어서 전 남편이랑 헤어지게 되었죠. 다시는 결혼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남편은 제약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솔직히 경제적으로 저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게 저에게 정말 다정하고 매주 봉사활동까지 다니는 사람이라 이 사람에게 배울 게 많다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과 있으면 제 마음도 항상 편안하고 온화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지 1년 만에 이 남자를 부모님에게 소개를 시켜주기로 했죠. 근데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니?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며. 남자를 만나기 전에 엄마는 남자가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걸 좀 아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인성이나 가치관은 내가 배울 게 많은 사람이야. 난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엄마도 그 사람 만나보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알게 될 거야. 그래, 살아보니까 사람 인성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처음에 친정에서는 남편과 저희 집의 경제적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결혼하는 것을 걱정했지만 올곧은 남편의 성정을 알게 되고는 결혼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고다 보이더라. 바른 사람이라는 건 한눈에 봐도 알겠어. 그 정도면 나는 내 딸 결혼하는 거 허락한다. 혹시 원한다면 나랑 같이 일해도 되니까 한번 물어나 봐. 억지로 오라는 건 아니고 같이 일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하는 말이야. 특히 친정 아버지는 제 남편 될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첫 번째 결혼해서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았던 부모님은 경제적인 차이보다 사람 됨됨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면 너희 아버지랑 같이 일하게 하는 건 어때? 다르긴 해도 관련 있는 분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월급도 많이 주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지 마, 엄마. 그 사람은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자기 힘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자기 역량 키우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 옮기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 거야.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저희는 다툼 한 번 없이 잘 지냈어요. 친정엄마는 몇 번이고 남편이 저희 친정아버지와 같이 일하길 내심 바랐지만 저는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 싫어하는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단박에 안 된다고 거절을 했죠. 친정엄마는 남편의 평범한 수입을 아쉬워했지만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배려심이 많았고 저를 존중해줘서 부족한 저의 성격을 많이 온화하게 해주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이 변하는 걸 느낄 정도였어요. 회사 잘 다녀왔어? 당신 좋아하는 고추장찌개랑 계란말이 만들었어. 배 많이 고프지? 당신 보고 싶어서 회사에 있는 내내 괴로웠지. 퇴근하자마자 달려온 거야. 난 당신이 만든 건 뭐든 좋은데 앞으로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먹자. 난 당신이 잘 먹는 게 더 좋아. 남편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라서 남편을 향한 저의 애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남편도 그만큼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면서도 달달했어요. 사이도 좋고 걱정거리도 없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항상 웃기만 하던 남편이 굳은 얼굴로 있는 날이 많아지자
저는 단박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아님 회사에서 사이 안 좋은 사람이라도 있어? 그래서 그래? 별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거야.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좀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남편은 별일 아니라고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촉은 별일이 아닌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스트레스 받을 곳이라곤 회사밖에 없었던 터라 저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직감만 하고 있었죠. 좀 나아지면 남편이 천천히 말해주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연락도 없이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항상 퇴근하자마자 연락을 주고 늦어지면 늦는다고 꼭 연락을 하는 사람인데 말도 없이 늦으니 저는 걱정이 되었죠. 평소보다 2시간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온 남편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당연히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늦으면 늦는다고 항상 연락 주던 사람이 오늘은 왜 전화 한 통을 안 준 거야? 급한 일 있었어? 날 엄청 걱정했잖아. 미안. 나도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그랬어. 늦어서 미안해. 미리 연락 못 준 것도 미안해. 요즘 계속 당신 표정도 안 좋고 평소보다 유독 피곤해 보이고 얼마나 걱정되는 줄 알아? 별일 아니라고 해서 언젠간 말해주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꼭 당신 얘기 들어야겠어.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지? 진짜로 별일 아니야. 당신 걱정하지 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주라. 말해봐야 당신이 걱정만 늘어나. 나 당신이 걱정하는 건 정말로 싫어서 그래. 당신 표정이 그렇게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 무슨 일인지 당장 말해줘. 나 당신 부인이야. 당신이 고민하는 일이 있으면 나랑 같이 상의를 해야지. 옆에서 영문도 모르고 그저 걱정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데. 그래, 당신 말이 맞네. 사실은 진짜 당신한테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부터 회사의 사장님 사모님이 찾아오고 계셔. 근데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회사 사정도 안 좋으니까 다들 1시간씩 야근을 더 하다 가라는 거야. 사모님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장님 부인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야근을 1시간 더 하라고 하는 게 좀 부당하게 느껴지더라고. 뭐? 어이가 없네. 자기가 사장도 아니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리고 그거 근로기준법에 걸리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어? 그 여자 진짜 웃긴다. 직원들이 다들 쭈뼛쭈뼛하길래 내가 나서서 말했어. 다짜고짜 야근을 하라고 하면 직원들 반발도 있을 거고 혹시라도 누가 이걸 문제 삼으면 일이 커질 수도 있다고. 회사 걱정하시는 마음은 잘 알지만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금방 좋아질 거라고 했지. 지금은 걱정 많이 되시겠지만 염려 마시라고도 했어.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지.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야. 말은 정중하게 잘 한 거 같은데? 그 정도면 그 여자도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었어? 대체 그게 왜 문제가 돼? 그 얘기를 들은 사모님이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드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내가 말대꾸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노발대발하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 내가 기분 나쁘게 해드렸다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 그날로 사모님한테 완전히 찍힌 거지. 그 뒤로 사모님이 매일 회사를 찾아와서 나에게 자기가 어디 갈 데가 있으니까 나보고 운전을 하라고 하시더라고. 요즘에는 나한테 개인 심부름까지 시켜. 그것도 업무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일 끝내고 하라고 해서 그거 처리하느라 늦은 거야. 아니, 당신한테 개인 심부름을 시킨다고? 어떻게 요즘 세상에 그런 짓을 하는 여자가 있지? 지가 사장 부인이라고 직원을 하인 부리듯이 부리는 거야? 아, 이런 사람이 진짜로 있구나.
당신한테 무슨 일을 시켰는데? 저는 사장 부인의 갑질을 들으니 남편의 표정이 그동안 왜 어두웠는지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오늘 늦은 건 백화점에 가서 물건 바꿔오라는 심부름하고 오느라 그랬어. 자기 구두 산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오라고 하더라고. 일 끝나고 퇴근 시간에 백화점 다녀오려니까 차도 너무 막히고 백화점에서 매장 찾느라 난리를 치느라 늦었어. 내가 하는 업무랑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을 하려니까 진짜 기분이 안 좋더라.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들고. 구두를 가져다 드렸더니 수고했다고 5천 원 주는데 진짜 내가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 그 돈 받기 싫어서 됐다고 했더니 5천 원을 바닥에 던지더라. 괜히 바른 말 했다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했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이 얼마나 걱정하고 화낼지 아니까 말하기 어려웠어. 아니, 그건 당신 업무도 아니고 지가 할 일을 왜 남편 회사 직원한테 시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로 백화점 가서 구두 바꿔주고 온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한테 5천 원을 던져?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나 정말 이런 얘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일인 줄 알았어. 처음엔 나도 거절을 했어. 내 업무 아니다. 이건 나한테 시킬 일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럼 회사 잘리고 싶냐고 하더라고. 말문이 막히더라고. 그런 말에 위축되고 싶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잘리고 싶지는 않더라고.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직원한테 그 일을 시킬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 남편이 사장 부인한테 협박까지 당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정말로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대접 받아가면서 거기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건데 당신 그냥 그 회사 그만두면 안 돼? 나 진짜 속상해서 못 견디겠어. 당장 관둬. 그리고 우리 아버지랑 일해. 우리 아버지도 당신 오면 좋아할 거야. 그리고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주실 거야. 그러지 말고 거기 그만두자. 그래, 회사 때려치우면 내 자존심 챙기고 좋겠지. 당신 부자니까 당신한테 얹혀 살면 몸은 편하겠지. 하지만 나 이 회사에서 13년을 일했어. 여기서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당신보다 경제적 능력은 없어도 내 힘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내 힘으로 돈 벌고 싶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건 아직 시기상 맞지도 않은 것 같고. 그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옆에서 보는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이 고생을 하는데 괜찮다고 하겠어. 당신 그 회사 계속 다니는 거 정말 괜찮겠어? 설마 계속 그러지는 않겠지. 언젠간 이 괴롭힘도 시들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고 있어. 근데 내일은 호텔 김치를 사오라는데 그건 진짜 짜증나긴 한다. 백화점에서 자기 구두를 바꿔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호텔 김치를 사오라고 시켰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사장 부인이 괴롭히는 것도 시들해질 거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금방 그만둘 것 같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건 누군가 나서서 그 여자를 제대로 혼내줘야 끝날 일처럼 보였어요. 당신한테 지네 먹을 김치를 사오라고 했다고? 그 여자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직장 생활이 뭐 나만 힘들겠어. 다 힘든데 참고 사는 거겠지. 당신도 너무 걱정하진 마. 어떻게 걱정이 안 돼? 진짜 너무 화나고 속상해서 못 참겠어. 나 가만히 못 있겠어. 종류만 다르지 직장 생활이 다 그렇잖아. 다들 사직서 하나씩은 품고 산다고 하잖아. 이 정도는 힘든 일도 아니고 좀 견디면 다 지나갈 거야. 그 김치는 내가 사갈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당신은 그냥 나한테 맡겨.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래.
뭘 어쩌려고 그래. 당신이 하도 궁금해하니까 얘기해준 거지. 당신 열받게 하려고 한 말 아니야. 당신한테 말하고 나 이제 스트레스 다 풀렸으니까 당신도 더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당신은 그냥 보고만 있어. 이건 내가 나서야 해결이 될 일이야. 걱정하지 마. 당신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잘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해. 나 한 번 믿고 그냥 가만히 있어봐. 김치는 내가 내일 사갖고 갈게. 남편의 말을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제 성질에 그냥은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더라고요. 그 여자가 선을 세게 넘은 거죠. 이 모욕적인 일을 갚아주기 위해 저는 아주 작정을 했어요. 다음날 저는 사장 사모가 사오라고 했다는 김치를 사서 남편의 회사로 향했어요. 김치를 가장 큰 통으로 사갔죠. 포기로 된 거로요. 김치를 들고 찾아온 저를 본 남편이 김치를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당신한테 줄 거 아니야. 그 여자한테 내가 직접 줄 거니까 당신은 이래. 신경 쓰지 말고. 왜 당신이 직접 주게? 나 하나로 족하니까 당신까지 그러지 마.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해? 그리고 당신이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일을 어떻게 하냐. 나 정말 속상하다. 다 생각이 있어서 내가 직접 주려고 하는 거니까 진짜로 나 신경 쓰지 말고 있어. 남편은 제가 남편의 심부름을 대신해 주는 게 속상하고 미안한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속상해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더 속상했고요. 하지만 저는 더 큰 일을 앞두고 있었기에 아주 비장했죠. 김치 사왔어? 일반 김치 아니고 내가 말한 호텔 김치여야 한다는 말 기억나지? 회사 사무실 구석에서 한참을 기다렸더니 심술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여자가 나타나서 제 남편의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만하게 김치를 내놓으라고 말을 하는데 너구나 싶었어요. 네가 우리 남편 회사 사장님 사무대세요. 네가 우리 남편한테 김치 사달라고 했지?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반말로 물었습니다. 김치통을 들고요. 그런데 왜요? 김치를 그쪽이 사왔어요? 아니, 나는 김 과장한테 일을 시켰는데 김 과장은 왜 자기 일을 와이프한테 시켜? 김치 여기다 실컷 처먹어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지 남편 회사에 와서 갑질을 해! 저는 그대로 김치를 꺼내서 사모의 얼굴에 김치로 싸대기를 날렸어요. 김치 한 포기가 그 여자의 뺨을 철썩 때리는데 소리가 엄청 요란했어요. 그 여자 얼굴이랑 옷에 김치 국물이 잔뜩 튀었더라고요. 머리에 귀에 김치 국물이 다 들어가서 꼴이 아주 우스웠죠. 뭐 그뿐인가요? 사무실 벽이며 바닥, 심지어는 천장까지 김치 국물이 튀어 있었어요. 철썩하는 소리에 주변 직원들도 다 쳐다보고 남편은 입을 떡 벌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 놀랐는지 다가와서 말리는 것도 있고 멍하니 저랑 사장 사모를 바라보더라고요. 김치를 처맞은 사모는 놀라서 휘청거리더라고요.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미쳤어?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사장 사모는 손까지 덜덜 떨면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아마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은 건 처음일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누구를 혼내준 건 처음이기도 했고요. 네가 내 남편한테 백화점에서 구두 받고 오라고 심부름 보낸 것도 모자라서 호텔 김치를 사오라고 시켰다며. 그딴 일을 시키면서 이 정도도 각오 못했냐? 마음 같아서는 더 혼내주고 싶은데 내가 그나마 참아서 한 대로 멈춘 거야. 제가 당당하게 따졌죠. 제가 김치로 싸대기를 날린 건 충동적으로 저지른 짓이 아니라 아주 계획된 행동이었거든요. 그러자 사장 부인이 제 머리칼을 붙잡고 마구 흔들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여자의 머리칼을 세게 붙잡고 같이 흔들었어요. 힘은 제가 더 세더라고요.
그때 멍하니 있던 직원들도 저랑 그 여자를 떼놓으려고 달려오더라고요. 그만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두 분 다 진정 좀 하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는 있는 힘껏 머리를 뜯다가 사람들이 막는 바람에 겨우 손에 힘을 풀었어요. 그 여자가 악을 쓰면서 떨어져 나갔고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거의 울먹이는 얼굴로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 일에 왜 끼어들어서 아줌마가 이 난리야? 너 이러고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남편이 어디 우리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나 보자.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회사가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왜 뜬금없이 당신이 나타나서 직원들한테 야근을 하라고 짓거려? 내가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줄까? 진짜 제대로 한번 망해볼래? 내가 못할 것 같아? 저는 사장 부인보다 더 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 회사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랬더니 사장이 뛰어나오더라고요. 그 난리에 사장도 무슨 일인가 뛰어나온 거였죠. 당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대체 누가 이랬어? 누가 이런 거야? 누가 이런 짓을 해? 사장은 자기 부인의 꼴을 보더니 열을 내더라고요. 김치를 뒤집어 쓰고 머리까지 헝클어져 있는 자기 와이프를 보니 사장도 황당했겠죠.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 남편 김 과장한테 당신 부인이 업무 외에 개인 심부름 시켰길래 내가 이랬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사람 완전히 돌았나 보네. 당신 미쳤어요? 어떻게 남의 회사를 찾아와서 이런 행패를 부립니까? 그럼 당신 부인이 회사 직원한테 운전하라고 말도 안 되는 일 시키는 건 정상이고, 백화점에서 구두를 바꿔오라고 시키질 않나 호텔 김치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가만히 있을 부인이 어딨어? 저는 지지 않고 맞서서 따졌죠. 저는 당당했어요. 방법이 격하기는 했지만 그쪽이 먼저 선을 넘었고 참고 있으면 호구가 되기 십상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여보, 나는 심부름은 시켰어도 돈은 다 줬어요. 그리고 아는 사이에 운전 정도 부탁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부탁 좀 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경우가 아니지. 여보,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머리도 얼마나 많이 뜯겼는 줄 알아요? 그 와중에 사장의 사모가 얄밉게 끼어들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짓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다쳤다고 사장에게 이르더라고요. 경우 아는 사람이 갑질을 해? 내 남편이 당신 심부름이나 해주고 운전해주려고 이 회사 들어왔어? 당신이 뭔데 내 남편한테 그런 일을 시켜? 그리고 심부름 안 하면 회사 잘릴 줄 알라고 협박까지 했다면서? 그게 무슨 아는 사이에 부탁한 건데? 이 정도 난리쳤으면 그만 가세요. 이 난리를 쳐놓고 더 할 말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 김 과장! 지금 당장 나 좀 봐. 어떻게 자기 마누라 하나 동전을 못해서 이 난리를 만들어? 사장이 저 보란 듯이 제 남편을 거칠게 부르더라고요. 내 남편을 건드리겠다. 그럼 나도 비정상적인 일 하나 해볼까? 니들처럼 갑질 한번 해줘? 우리 아버지가 국민병원 이사장이야. 우리 병원에 너네 약 다 빼보라고 해볼까? 그리고 병원 이사장 모임에다 말해서 병원들마다 니네 약 다 빼보라고 한번 말해봐? 그럼 니네 회사 곧장 망하게 해줄 수 있는데 한번 해봐?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사장이랑 사장 부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게 저희 친정아버지가 병원을 3개 운영하시는 의료재단 이사장이셨거든요. 병원에다 약을 많이 팔아야만 하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큰 병원은 큰 고객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병원 이사장들에게 말을 해서 병원들마다 약을 다 빼겠다고 하니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그렇다고 이 제약회사가 엄청나게 규모가 큰 데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병원 몇 개에서 그 회사 약은 빼겠다고 하면 회사로서는 손해가 어마어마했죠. 가뜩이나 회사 상황이 안 좋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회사로서는 손쓸 방법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웃기고 있네. 어디서 약을 팔아? 다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네. 당신이 한 짓이 너무 심해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거지? 그러게 왜 감당 못할 짓을 해? 처음에 사장 부인은 제 말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약올리는데 저는 그래 더 해봐라 하는 심정이었어요.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네가 어떤 태도로 나오나 보자 하는 마음이랄까요? 김 과장, 당신 부인이 정말로 국민병원 이사장님 딸이야?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내가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사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남편에게 사실을 묻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병원이랑 하나병원, 한국병원도 장인어른 병원입니다. 제 아내가 거짓말을 한 건 없습니다. 남편의 말에 사장은 눈이 튀어나올 듯이 놀라더라고요. 남편이 차라리 거짓말을 한 거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걸 왜 말을 안 했나? 자네 부인이 그런 분이었으면 진작에 말을 했었어야지. 왜 숨겨? 숨긴 적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회사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 업무와 상관없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결례를 범했습니다. 제 마누라가 사모님께 큰 실수한 것 같습니다. 많이 언짢으셨을 텐데 노영 푸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빨리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장은 바로 태도를 바꿔서 저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 옆구리를 콕콕 찌르면서 저에게 사과를 시키더라고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사과를 해요? 내 꼴을 봐. 이 꼴을 당했는데 내가 사과를 해야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경찰을 불러서 이 여자를 혼내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사장 사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고요. 우리 회사 망하면 우리 집도 다 망하는 거야. 당신 거리에 앉아서 살 수 있겠어? 가뜩이나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 당신이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이사 다니는 거 아니야.
당신은 그냥 집에나 가만히 있지 왜 회사에 나와서 이런 일을 벌여? 당신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아니, 내가 회사 나와보는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왜 그래요? 아까는 내 편이더니 왜 갑자기 이 여자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하고 싶어? 당신이 내 회사 망치는 꼴은 못 보니까 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사과드려! 사장이 협박과도 같은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사장 부인이 마지못해 저에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고개를 숙이는데 사장 부인의 머리에서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내 남편한테 먼저 사과해야지. 내 남편한테 똑바로 사과해.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사장과 사장 사모는 아차 싶었는지 얼른 제 남편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김 과장, 나도 이런 일이 있는지는 자세히 몰랐어. 내 마누라가 자네한테 잔심부름이나 시키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에 못하게 했을 거야. 정말 미안하네. 내가 자네 일머리 좋고 일처리 깔끔해서 항상 좋아했던 거 알지 않나? 그런 거 생각해서 나 좀 용서해주게. 난 그냥 부탁한 거였는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일 부탁 안 할 테니까 마음 풀어요. 그러니까 국민병원 이사장 따님, 아니 김 과장 부인께 말 좀 잘 해줘요. 죄송합니다. 예. 이제는 제 업무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은데 제가 얘기 잘 해보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떤 분이신 줄도 모르고 저희 마누라가 막말을 했는데 오늘 일은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 남편한테 하는 거 봐서 있든 말든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사장이 다시 한번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회사에서 나왔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 시간이 딱 되자마자 집에 돌아오더라고요. 나 오늘 진짜 당신이 사모님한테 한 거 보고 깜짝 놀란 거 알지? 그렇게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나는 당신이 나 대신 김치 주려고 온 줄 알았다가 김치 던지고 사모님 머리끄덩이 잡는 거 보고 진짜 당신 아닌 줄 알았다. 와, 말은 또 왜 이렇게 잘하는지 내 다리까지 다 후덜덜거리더라.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을 막 쏟아붓더라고요. 낮에 있었던 일이 충격이긴 했나 보더라고요. 내가 오늘 좀 과격하긴 했지. 근데 그 사람한테 맞춤으로 반응해 준 거야. 그런 사람은 말로 해서는 자기가 잘못한 거 모르거든. 저는 얌전하게 저녁을 차리면서 우아하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낮에 있었던 일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요. 와, 나 당신한테 잘 보여야겠다. 나도 당신한테 김치로 싸대기 맞으면 어떡해.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더라. 남편이 장난스레 말았는데 이제는 장난을 칠 정도의 여유가 생긴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당신한테는 그럴 일 없어. 그래서 회사에서 반응은 어때? 당신한테 불이익 주거나 그런 건 없었어? 직원들은 고소하다는 반응이고 사모님은 다시는 회사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바로 집으로 가셨고 사장님은 별 말씀 없으셨어. 그 회사 계속 다녀야겠어? 난 당신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회사 너무 싫은데. 아직은 이 회사에 더 있고 싶어. 사장님이랑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불편하게 지낼 수밖에 없겠지만 다른 직원들하고는 관계도 좋고 내가 맡은 프로젝트도 잘 해내고 싶어. 당신은 싫겠지만 조금만 이해해줘. 마음 같아서는 남편한테 회사 당장 때려치우라고 뭐하러 거기에 더 있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남편이 정한 일이라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당신 마음이 정 그렇다면 나도 이해하고 받아들일게. 그래도 정말 견디기 힘들면 계속 참지만 말고 꼭 그만둬야 돼. 그건 나랑 약속해줘. 그렇게 할게.
내가 아니다 싶을 땐 제일 먼저 당신이랑 상의하고 억지로 참지도 않을게. 남편은 계속 회사에 다녔어요. 늦게 들어오는 일도 거의 없었고 내내 어둡던 얼굴도 전처럼 다시 밝아졌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회사 생활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요즘 회사에서 별일 없어? 당신 표정은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내가 워낙 사람들 이목을 끄는 행동을 해서 말이야. 괜히 신경이 쓰이고 그러네. 사장님이 나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결제 받으러 가면 자꾸 내 눈치를 보시고 그래. 그래도 다른 직원들이랑은 아주 잘 지내고 있어서 요즘엔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어. 사장 부인이 또 회사 찾아오고 그런 일은 없었어? 괜히 당신한테 시비 걸까봐 걱정인데. 요즘은 정말로 발길을 뚝 끊었어. 나 진짜로 잘 지내. 요즘 퇴근도 바로바로 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요즘 회사 생활이 전보다 더 편해진 것 같아. 내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고. 우리 이번 주에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당신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주말에 자느라 바빴잖아.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우리 가까운 데라도 다녀오자. 좋지. 당신 가고 싶은 데 있어? 난 당신이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싶어. 나도 오랜만에 당신이랑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바람 좀 쐬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시원하게 바다 보러 가자. 맛있는 것도 먹고 신나게 놀다가 오자. 저랑 남편은 여전히 사이좋게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어요. 가장 다행인 건 남편이 회사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제가 김 과장한테 물어봐서 사모님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드립니다. 하루는 남편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뜬금없는 연락이라 순간 당황했죠. 네, 사장님.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으니 좀 당황스럽긴 한데 무슨 일로 연락을 주신 거죠? 전의 일로 다시 제대로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방해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제가 선물 좀 사서 댁으로 찾아가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방해하신 건 아닌데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심하게 한 건 알아요. 다시는 남편 회사에 찾아갈 일 없으니까 걱정하실 것 없어요.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얘기 들어보니 화가 많이 나실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찾아뵙고 싶은데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화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집까지 찾아오시는 건 제가 많이 불편해서요. 실은 저희 제품 판매가 요즘 너무 저조해서요. 듣자 하니 병원 3개나 갖고 계신 아버님을 두셨고 아는 병원 이사장님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사모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럽니다. 사장은 저에게서 기회를 얻으려고 전화를 한 거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얄미워 보였어요. 아무리 남편 회사라도 그런 식으로 회사를 돕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병원에 들어오는 약 다 빼겠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그냥 겁주기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갑질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갑질을 해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 그랬죠. 제가 특정 회사의 약만 다 빼라고 말한다고 친정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었고요. 반대로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남편 회사 약품만 주문해 주실 분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일에는 관여하고 싶지는 않네요. 영업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직접 가셔서 하세요. 아직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이래서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 마음도 풀리실 텐데 말이죠. 아니면 제 마누라한테 사모님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됐습니다.
저는 그분이랑 다시 마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더 사과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 선물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부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이랑 전화를 끊고 잠시 쉬고 있는데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기품제약 사장 부인입니다. 전에 안 좋게 뵙고 마음에 걸려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사과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사장 부인이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전화를 받는 것도 귀찮게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사장님이 전화하라고 해서 하신 건가요? 그때 일은 그날 끝난 거니까 더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마음에 걸려서 전화를 드린 겁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한 짓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저도 더는 불만 없어요. 이제 전화 끊겠습니다. 저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얘기는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요. 다시는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그때는 정말 열받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놀란 사모가 전화를 얼른 끊더라고요. 혹시 제가 도움을 거절했다고 남편에게 또 압박을 주진 않았나 걱정이 되었는데 남편에게 사장이 별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사장이랑 사모도 저에게 또 전화하는 일은 없었고요. 남편은 저에게 이직을 하고 싶으면 그때는 망설임 없이 이직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사장이 남편의 눈치를 보는데 불편할 리가 있겠어요? 남편이 뭔가 얘기를 하면 사장이 엄청 귀 기울여서 들어준다나 봐요. 당연히 사장 사모가 회사를 찾아오거나 남편을 괴롭히는 일도 전혀 없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가정을 잘 꾸리면서 살고 있어요. 사장 사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남편을 위해 조금은 격하게 내조를 해줬던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